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자친구가,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쪽에서 이제 결혼을 빨리 하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상 이제 그동안 사귀었는데, 결혼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이게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아가씨가 이제 남자친구 사주를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참, 제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고, 이거를 지금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 지금 좋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주를 있는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제가 조금 이런 그 사주를 분석할 때는요, 좀, 뭐랄까, 참,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아름다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청춘들의 이게 장래가 달린 문제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 얘기 듣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2시나 한 3시쯤에 제가 이제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본인이 판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연애한다고 그러죠? 연애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연애는 뭐 어떻게 해요? 호르몬하고 감정의 유혹이죠. 쉽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남녀가 마찬가지요. 남자는 이렇게 여자들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가슴이 뛰고 이렇게 보고 싶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꾸 말 걸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못 느꼈는데 어느 한 사람 딱 만났는데 그게 계속해서 꿈속에도 나타나고 자꾸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 경우는 호르몬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옛날부터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원래 그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빨리 이렇게 시켜버려야 돼. 그 현실에서 싸우고 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결혼 못 해. 근데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예민하고 이 영리해가지고 뭘 이렇게 조금 알아보고 결혼하니까 이 결혼이 더 힘들어. 자, 이 사주의 이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이 비견겁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명리학 용어가요. 생소하신 분들은 이쪽에 공부를이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이거 굉장히 좀 처음에 어려워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자,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잖아. 그런데 태어난 날 요 위에 있는 글자가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그래. 요게 밑에 있는 걸 땅이라 하고, 그럼 태어난 날 요 하늘의 기운, 요 기운이 중심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한 남성의 사주가 8글자가 다 사주인데, 8글자인데 그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글자가 요게 수라는 게 임수. 그럼 나와 같은 수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거는 신금은 여기에 또 임수가 숨어 있어서 나와 같은 기운이 여기 또 숨어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와 같은 우군, 친구, 동업자, 형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생기겠죠. 지원군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뭐 지금 이제 31살밖에 안 됐는데 친한 친구가 6명이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든든하잖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 친구들이 같이 싸워주고 또 다른 일 있어도 같이 친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기운을 우리가 비견하고
자, 이렇게 이제 겁재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너무 생소하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비교는 뭐냐면 얘하고 얘 같이요. 그치가 같지요. 여기 숨어 있는 것도 임수니까. 그럼 나와 같은 게 요거를 이제 같은 임수가 요걸 비견이라. 겁재는 요런 글씨. 하나, 둘. 아, 여기 또 있구나, 여기다. 자, 이렇게 해. 그 다음 이제 겁재는 하나, 둘. 자하고 계수하고 자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어. 이게 많다는 거는 다른 글자가 못 들어오겠죠. 즉, 여기서 수가 많다 보니까 수가 있고, 이제 금이 두 개 있고, 나머지 이제 이게 목인데, 여기서 보면은 화하고 토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토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게 상당히 큰 결핍이라는 거야. 여기 화가 없으면. 이 사주에 화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초겨울이니까. 지금 사주가 춥겠죠. 추우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얼을 수도 있고요. 이 물도 이게 살얼음이 얼 때죠. 초겨울이니까.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성장이 일시 중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물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물 세상이야. 쉽게 해서 물 난리가 난 거야. 겨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고집이 대단해요. 나와 같은 기운이 많다는 거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 고집이 많다. 이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요 자리가 여자 자리예요, 여자.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에 나와 같은 물이죠, 같은 물.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같을려, 가지짓다, 같을 동자.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요 지 있죠, 땅의 기운이 같은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요 자리가 여자 자리야. 여기 이 자리에 뭐가 와야냐면 화가 와야 돼, 원래는. 그래 이 여자 오행인데 이게 같은 수가 오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안방에 나와 같은 친구하고 아니면 나와 같은 동생하고 이렇게 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결혼하면 여자는 어디가 자야 돼요? 소파에 자야 돼. 아니면 다른 방에 자든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고집이 너무 강하고 부부 인연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때는. 왜? 너랑 같이 동고동락 할 수가 없잖아.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그게 무슨 부부야. 부부는 같이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참, 이 당사자가 오면은요, 정말 말하기 힘들어. 되게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쁜데 뭐 어떻게 사실인데. 그래서 사주가 어떤 한 오행이 많고, 특히 이렇게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고집, 그리고 부부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30대 후반, 아주 늦게 결혼하면 늦게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보통 이렇게 사주 같은 거 상담하실 때 결혼 늦게 하라고 그런 얘기, 이런 경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봐야 돼, 이런 경우. 연애만 해야 되는데, 연애도 어떤 연애를 해야 되냐? 여자가 여장부 같은 거, 마음도 넓고, 남자처럼 어떻게 돼? 덜렁덜렁하고 그런 여자를 만나야지, 조신하고 이렇게 뭐 그냥 꼼꼼하고 예리하고 이런 여자 만나면 사랑도 못 받을. 왜냐면 이 사주 구조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자, 사랑을 받는 게 어느 거냐면 자, 요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랑을 받는 거. 신금 여기 하늘의 신금, 땅의 신금. 요 글자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 연애 시절에는. 그 남자가 사랑을 받는데 양인데 남자가 원래는 여자 음한테 내가 사랑해준다고 사랑해, 좋아해, 그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건 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기운이 많이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내가 상대편한테 사랑한다는 기운이 한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요런 기운을 우리가 연애할 때 필요한 기운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표현하는 거. 나머지 연애할 땐 필요 없어요. 결혼은 뭐냐면은 현실이야. 연애는 이상세계, 꿈속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 부담 없이 서로 어떻게 감정 교류만 잘 되면 그때 연애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고민할 거리가 없잖아요. 연애하는데 무슨 집 걱정하고 자녀분들 학원비 걱정하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 그냥 계속해서 꿈속에 사는 거예요. 연애라는 거는. 그런데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결혼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권태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냐면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포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연애한다는 건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최대한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꾸미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외출용이 이게 집에서 어떻게 돼? 살림하는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실제로 결혼은 포장지를 다 걷어낸 상태가 결혼한 상태야.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사람이. 그 화장 같은 걸 너무 이렇게 잘하고는 이렇게 프로한테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꿈속에 나타나는 공주 같아요. 그런데 쌩얼이 되면은 누구지? 이렇게 할 정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게 연애할 때 그 감정으로 결혼해서는 실제로 결혼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왜냐하면 현실인데 우리가 연애는 이상세계를 지금 꿈꾸는 거잖아요. 그게 전혀 달라, 그거는. 그래서 보통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여기서 또 전문 용어 나오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면은 재라는 개념하고 현실하고 그 다음에 이 관이라는 건데 내가 직장, 조직 생활을 하든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라는 게 그것이 작동이 돼야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애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인성이고 또 내가 사랑한다 표현하는 식신성, 여기 상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력, 요건 받아들이는 기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내가 죄라는 현실은 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제 현실을 내가 그 다음에 영위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이라는 관이 지금 여기서 관이 없잖아요. 이게 관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하고 나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하고 어떤 여자가 있을 때 그 사주에서 사랑받는 인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식신상관이 있을 땐 그걸 우리가 연애형이라고, 연애형. 결혼형은 뭐냐면 내가 돈이자 현실을 느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재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나타내고 가정의 의무를 얘기하는 이제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요,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 사주는 그래서 제가 결혼 상대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연애형이라고 연애형. 결혼하려고 하면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책임은 제거요. 그 다음에 의무는 여기 이 관이야, 관. 이건 의무, 요거는 책임.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한 기운이 많다는 거는 다른 기운이 못 들어온다는 건 나한테 필요한 다른 육친이라고 그래. 나하고 관계의 그 명칭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화가 없죠. 여기서 화는 남자니까 여기 제가 여자고 여자가 이 사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내가 그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 여자를 내가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는 나를 반려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애만 해야지 결혼하면 어떤 현상이 와요? 결혼하면 맨날 싸우는 거지 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애용이야. 연애용하고 결혼용이라고 구분한다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운에서라도 와야 되는데, 운에서 보면요. 지금 이 남자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31살이니까 지금 여기 1년 남았어요, 1년. 요때가 그래도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그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요 인목이라는 거예요. 요게 있을 때. 근데 이것도 이제 한시적이죠. 왜냐면, 어느 정도 빨아들이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야 돼. 태양이 좀 없어요. 여기도 화가 없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재와 관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 자, 이때가 그런 대로 좋았는데, 이것도 1년 남은 거야, 지금. 31살까지. 예, 요 좋은 기운이 왔을 때. 32살부터는 이게 상당히 약한, 떠다니는 아주 연약한 이게 화초라든가 기본 이런 큰 나무가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이런 나무를 빨아들일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이게 기본적인 습한 을목하고 습한 묘목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해서 철철철 넘쳐나겠죠? 자, 그럼 이때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떴는데 문제는 뭐야 또? 이걸 끌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목이 없다는 거야. 인목이나 간목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요때 42세에서 51살까지는. 그러면 또 보세요. 운이라는 게 나한테 필요한 화가 온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돼? 물에서 물을 거쳐서 목을 거쳐서 화를 오는데 이게 여기 또 목이 없잖아, 사주에. 그러니까 이 사주가 운이 그렇게 좋게 흐르질 않는. 그래서 사주에서는요, 이 원국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중요하다는 거야. 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사주 원국이 좋아도 어떻게 돼? 능력은 있는데 발휘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그거 있으나 마나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안타깝죠? 이런 사주가 이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가 많으면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우울증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이 수라는 게 어둠이고 암흑이잖아. 차갑고. 그런 기운이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비견겁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게 이 배우자의 어떤 복이 없다고 봐야 돼.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듣는 분이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죠. 아직도 20대 여자가 후반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31살. 연애도 마찬가지야. 연애도 이게 남자 사주에서 사랑을 받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로 있는 거야. 그게 여자가 봤을 때 얼마나 꼴물견이야. 사랑을 여자한테 사랑해줘야지.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받죠, 음양이. 그러니까 음은 항상 이렇게 뭘 채워야 돼. 음은 채운다는 게 아니라, 양은 발산하고 어떤 그 기운을 이렇게 폭발시키는 거야. 양 기운.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해야 이렇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야. 여기는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애도 여장부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구조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궁합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추천하고 소개해서 이렇게 연락들이 오시는데, 기본적으로요, 연애를 몇 년 동안 하더라도 현실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도. 이제 남자가 결혼하다는 얘기 나오니까 주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그래, 한번. 사주 감정을 해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사주가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맞는다고 하면 뭘 이렇게 점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야. 우주의 기운이 녹아있는 게 이 8글자의 우주의 기운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잖아. 이 사람이 어떤 형이다. 언제가 좋겠다. 언제가 나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8글자가 어느 한 기운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기운이 못 들어오니까 이럴 때로 이렇게 육친과 덕이 없다. 육친 무덕. 치명적인 게 뭐야, 여기 이 사주에 여자가 없잖아. 돈하고. 그거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럼 이거 화가 와야 되는데. 화가 지금 언제요? 이때가 화가 들어오죠, 이때. 예. 42세부터. 그래서 여자 신청하신 분이 좀 들으면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좋고 나쁘가 그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이제 인지하셔야 돼. 나이가 30이 넘고 그러면요. 정말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지 아니면 언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의 정말 배우자는 어떤 형인지, 그 다음에 나하고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 건지, 그런 걸 체크하고 결혼하시는 게 좋다는 거야. 하더라도. 이런 사주가 결혼하더라도 어떻게 돼? 알고 결혼하면 훨씬 낫죠. 내가 오히려 큰아들처럼 내가 보듬어 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지. 그처럼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3번째인데요. 지난번은 결혼 상대는 아니다 해갖고 이제 지난 1월 25일 날, 그때 강의한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제목을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결혼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 상태는 아니다가 아니고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제 그게 2번째고 요번 3번째 오늘 하는 거는 요렇게 유튜브에 나갈 거예요. 결혼 상대는 아니다. 연애만 이렇게 해서 3번째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계신 남녀들이 혹시 인연이 돼서 이걸 보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정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사주 구성이 안 좋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가 너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이 정도가 정이 들었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사주 구성을 보고 내가 저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배려심이 없다고 사주에 있으면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없는 배려심은 어떻게 할 거야? 짜낼 거야? 뭐 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고 뭘로 하는 거 이게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요. 그러니까 알고 결혼하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싸우면은 잘못하면 이혼하죠. 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나한테 배려해 주는 게 없고 그거 살 맛이 나겠어? 안 나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분석해보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번째로 해봤는데 이 사주가 이제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남자 사주에서 나를 생활한 기운, 그게 이제 많았을 때 그걸 아마 첫날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성이 많다는 건 엄마 간섭이 많다는 거고, 내가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한테.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기대고 살지만, 그래도 어떤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한테 기댔을 때 남자가 그걸 포용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2번째, 지난번에 한 게 이제, 식신상관이 많다는 거야, 식신상관, 내가 표현하는 능력이 많다는 건 뭐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호감 있는 그런 형이라고 보시면 돼. 말 잘하고, 순발력 있고, 유머 있고, 재밌는 얘기 잘해주고. 그럴 때 어느 한 여자한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도 잘못하면은, 외 밖으로 눈 돌릴 수 있는, 밖으로 또 바람나서 어떻게 돼요? 또 부부싸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야. 식신상관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도.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 주인공과 같은 기운. 여기서는 주인공이
요거 주인공이라고 했죠. 이 수가 나와 같은 기운이 많았을 때 이걸 우리가 비견겁재가 많다고 그래요. 비견겁재가 많으면 나와 같은 친구, 동업자, 그 다음에 형제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야. 또 여러가 사랑을 받는데, 이 원래 친구한테 사랑을 받는데, 다른 남자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성 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비견겁재가 많다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엔 세 번째로 비견겁재가 많을 때, 이런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접근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충격을 먹질 않아.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충격적이거든. 근데 충격이, 여기 누가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생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비견겁재가 많을 때도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선택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